결혼은 계약이고 계약은 권력의 언어였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축복의 언어로만 살아왔다. 우리 집안과 강가의 재벌가 두 가문이 교환 결혼으로 혈맹을 맺자고 제안했을 때도 나는 관습에 포장지를 벗기지 못했다. 서류엔 서로의 리스크를 상쇄한다는 계산식이 붙어 있었고 식장엔 백합 냄새가 가득했다. 내 이름은 서윤. 서른둘 이벤트 기획자로 일했고 스스로를 낭만주의자라고 착각하며 버텼다. 그날 나는 다른 신부 민서와 같은 시간 다른 홀에서 서로의 예비 신랑과 서 있었다. 카페 뒤 발자국 소리는 한 박자씩 어긋나 있었고 나는 그 어긋남을 불길이라고 이름 붙였다. 첫 번째 균열은 리허설에서 시작됐다. 사회자가 혼동해 내 이름을 민서의 이름과 바꿔 읽었고 뒤에서 누군가 낮게 웃었다. 장난처럼 들렸지만 리허설 알림표엔 실제로 우리의 동선이 교차로 편집되어 있었다. 나는 코디에게 항의했지만 코디는 어깨를 으쓱했다. 양가가 그렇게 정했대요. 양가. 이름 없는 두 개의 거대한 손. 두 신랑은 형제처럼 닮았고 동시에 적처럼 멀었다. 내 몫의 신랑 현우는 금융계의 안정성이었고 민서의 신랑 도연은 테크업계의 속도였다. 속도와 안정이 만나는 지점, 거기엔 항상 충돌의 역사서가 놓여 있었다. 나는 백스테이지에서 민서를 마주쳤다. 그녀는 긴 흑발을 틀어 올리고 입술을 바짝 말렸다. 혹시 우리 바뀌면 어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문득 조명에 비친 우리 둘의 실루엣이 거의 겹쳐 보였다. 동일한 드레스 라인, 비슷한 키, 같은 베일. 누군가가 교환을 상상해도 티가 나지 않을 만한 설계. 그 밤 늦게 나는 계약서를 다시 읽었다. 불가항력 조항에도 혼인이행담보에도 신부의 목소리는 없었다. 펜으로 여백에 적었다. 내가 동의하지 않은 합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혼식 당일 포토월 앞에서 스태프가 내 베일을 정리해 주었다. 그때 옆홀에서 환호성이 터졌고 내 웨딩 플래너가 급히 자리를 떴다. 잠시 후 다른 홀의 신부 대기실에서 비명이 났다. 민서의 드레스가 찢어졌다는 소문이 번개처럼 돌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대기실로 달려갔다. 문틈으로 본 장면 드레스 밑단의 칼자국 같은 찢김, 바닥에 떨어진 검은 케이블 타이, 그리고 창문 너머로 사라지는 검은 정장의 뒷모습. 나는 그 뒷모습이 어느 가문 사람인지 직감했다. 교환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판을 뒤엎고 싶어 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권력은 균형을 싫어한다. 나는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잠깐만 나와줘. 그는 대기실 문을 반쯤 열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지? 교환 얘기 진짜였어. 그는 눈을 피했다. 누가 그런 소리를 계약서 바닥 각주 12. 내가 말하자 그는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인정의 형식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제안했다. 우리가 교환하자. 그의 눈이 커졌다. 네가 말한 그 속도와 안정 둘 다 도련해서 판을 새로 짜. 우리 둘이 먼저 선택하는 쪽으로. 복도 끝에서 민서가 서 있었다. 베일을 벗고 드레스의 상처를 허리띠로 묶은 채.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같이 할래?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신부가 서로의 동선을 맞바꾸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두 번 터졌다. 첫 플래시는 오해였고 두 번째 플래시는 서막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예식장으로 걸었다. 양가 어른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사회자는 대본을 넘기다 멈췄고 현악 사중주가 음을 길게 잡았다. 서늘한 공기가 예식장 전체에 번졌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교환 신부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렸다. 게임이란 말은 가볍지만 오늘은 무거웠다. 게임의 규칙을 우리가 쥐는 순간 우리는 계약의 언어를 다시 쓰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의 오래된 톡점은 오늘로 끝날 수도 있다. 나는 이어 말했다. 이 결혼은 두 가문의 계산서가 아니라 네 사람의 동의서로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자유의지를 공개 서약합니다. 실패하면 우리 책임, 성공해도 우리 책임. 현우와 도연이 동시에 걸음을 내디뎠다. 한 사람은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고 다른 한 사람은 주례대의 프로그램북을 집어들었다. 민서는 상처난 드레스를 쓸어내리며 웃었다. 이제야 내 웨딩이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천장의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가 위에서 무언가를 당긴 듯한 진동. 나는 알았다. 이 판을 엎으려는 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서로의 손을 먼저 잡았다. 손은 서류보다 빠르고 플래시보다 정확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썼다. 동해 시작기로.
오늘의 세 단어가 내 평생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게임은 이제 진짜로 시작되었다. 객석 앞줄에 어른들이 일어나려 하자 나는 상냥하게 고개 숙여 말했다. 앉아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어른입니다. 박수 몇 번이 어색하게 터졌다. 불안과 해방이 같은 속도로 달려왔다. 나는 무서웠지만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 종류의 두려움이었다. 나는 앞으로 간다. 교환 선언 이후 예식장은 갑자기 회의장이 되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두 가문의 변호사들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들의 첫 문장은 같았다. 무효입니다. 나는 웃었다. 어떤 조항으로요? 변호사는 대리 서약 금지, 결혼 성립 요건 등을 빠르게 읊었다. 나는 준비해둔 복사본을 꺼내 각주를 짚었다. 여기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동의가 명시돼 있죠. 지금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증언하려 합니다. 객석 뒤편에서 휘파람이 났다. 누군가는 구경 중이었고 누군가는 분노 중이었다. 현우는 내가 말하는 동안 내 옆으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네가 주도해. 나는 따라갈게. 그 말은 낯설었다. 도연은 반대편에서 프로그램북에 새 서약서라는 제목을 적었다. 민서는 찢어진 드레스 위로 재빨리 블레이저를 걸쳤다. 우리는 네 줄로 단상에 섰다. 카메라는 셔터를 멈추지 않았다. 그때 천장의 샹들리에가 다시 흔들렸다. 기술팀이 사다리를 들고 뛰어들어 무대 위쪽을 확인했다. 케이블 타이가 하나 풀려 있었고 상단의 장식 일부가 느슨해져 있었다.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플래시보다 빠른 사고가 내려앉았을 것이다. 나는 등골이 싸늘해졌다. 누군가가 정말로 교환을 파탄내고 싶어 했다. 왜? 균형이 맞으면 누구의 왕관이 가벼워지는지부터 보라. 나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내던 익명의 번호가 떠올랐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딘가로 밀었다. 낭떠러지일지 출구일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즉석 서약을 시작했다. 각자 한 문장씩. 나는 말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관계만을 살아간다. 현우가 뒤이었다. 나는 권력보다 사람을 지키겠다. 도연은 덧붙였다. 나는 속도를 내되 타인을 밟지 않겠다. 민서는 미소 지으며 마무리했다. 나는 나의 이름으로 선다. 네 문장이 공중에서 교차하며 하나의 라인을 만들었다. 그 순간 양가 대표들이 일어섰다. 큰아버지 뻘 인사가 단상으로 올라오며 속삭였다. 그 라인은 계약의 선을 넘어선다. 나는 마이크를 내렸다. 계약의 선은 오늘 여기서 다시 그어집니다. 뒤이어 비공식 협상이 별실에서 열렸다. 벽에는 가문간 합작 프로젝트 로드맵이 붙어 있었고 우리 네 사람의 결혼은 그 로드맵의 마지막 퍼즐로 표시돼 있었다. 나는 웃음이 났다. 마지막 퍼즐. 사람을 퍼즐 조각으로 부를 때부터 이미 실패였다. 나는 표식 위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사람은 퍼즐이 아니다. 도연이 내 손을 거들며 포스트잇 가장자리를 매끈하게 눌렀다. 그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회의는 격해졌다. 한쪽은 체면을 말했고 다른 쪽은 주가를 말했다. 우리는 동의를 말했다. 세 단어가 부딪히며 방이 덥게 달아올랐다. 그때 스피커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화재 경보. 스태프들이 뛰어다녔고 손님들은 안내에 따라 이동했다. 나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누가 불을 켰는지보다 어디로 나갈지가 먼저야. 우리는 안내등을 따라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 순간 계단참에 어두운 그림자가 미끄러졌다. 검은 정장, 낮은 깔창 소리, 익숙한 향수. 나는 멈추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으로 계단 CCTV를 원격 요청했다. 이벤트업에서 배운 장기술이 오늘 내었다. 호텔 밖 공기엔 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손님들이 흩어지고 우리 네 사람은 로딩 도크 옆에 섰다. 현우가 말했다. 이제 무엇을 먼저 할까? 나는 답했다. 기록.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안팀과 협조해서 오늘의 모든 출입 로그, 엘리베이터 층수 기록, 샹들리에 상단 설치 당시 작업자 리스트를 확보하자. 민서는 내 팔짱을 끼며 웃었다. 그리고 신부 대기실 바닥에 케이블 타이. 그 검은 플라스틱이 말해줄 거야.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나눴다. 속도와 안정, 낭만과 현실 4개의 축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그 방향 끝에서 나는 어렴풋이 우리라는 단어의 새로운 정의를 보았다. 그것은 계약보다 넓고 게임보다 긴 것이었다. 우리는 호텔 보안실로 이동해 데이터 보존을 요청했다. 도연은 주최 측 대표명의 공문을 즉석에서 작성했고 현우는 변호사와 통화의 증거 보전 문구를 추가했다. 민서는 대기실 출입을 봉인했다. 내 손이 동시에 움직이자 일의 모양이 달라졌다.
링 대신 기록, 꽃 대신 증거, 주례 대신 동의서. 묘하게도 오늘이 진짜 결혼 같았다. 자정 무렵 익명의 번호로 영상이 도착했다. 계단참 CCTV. 검은 정장이 비상벨 울리기 직전 샹들리에 상부 점검구에 손을 넣는다. 손목에 커프스 로고가 빛난다. 강가그룹의 옛 엠블럼 핵심 측근만 쓰는 주문 제작. 범위가 좁아졌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두 가문 네 사람 하나의 선택. 나는 말했다. 우리는 보여줄 준비를 하고 그들은 숨길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은 곧 우리 편이 될 거야. 비가 다시 내렸다. 캐노피 아래서 합의했다. 오늘 기록은 3중 백업, 변호사의 원본 사본 송부, 내일 정호텔 재집결. 문장을 만들자 마음이 잔잔해졌다. 민서가 손을 내밀었다. 내 웨딩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말자. 나는 맞잡았다. 샹들리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정오의 약속 시간, 호텔 작은 컨퍼런스룸에 다시 모였다. 보안팀은 밤새 로그를 수집해 우리에게 넘겼다. 엘리베이터 기록엔 낯익은 이름들이 층을 오르내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강가그룹 부회장 비서, 호텔 협력업체 실장, 그리고 우리 집안 재단 사무국장. 모두 안전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현장을 드나들었다. 안전은 종종 위험을 통과할 합법적 티켓이었다. 우리는 영상을 켰다. 검은 정장이 점검구에 손을 넣는 장면이 정지된 순간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삼촌 라인이다. 그의 목소리엔 체념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삼촌 라인은 늘 가문을 위해란 말로 시작해 누군가를 속어했다. 오늘은 속어가 실패할 것이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셔터음을 껐다. 우선 우리 네 사람의 합의를 문서로 완성하자. 도연이 노트북을 열고 제목을 타이핑했다. 자유의지 서약 및 상호보호 합의서 초안. 나는 항목을 불렀다. 동의의 정의, 선택의 자유, 보복 금지, 기록 보전, 외부 개입 차단, 신체 정서 안전. 현우가 각각의 항목의 실제 상황을 연결해 조항을 다듬었다. 문장은 더 정확해졌고 방 안의 공기도 투명해졌다. 서명이 끝나자 4개의 펜이 테이블에 놓였다. 네 사람의 손등에 작은 떨림이 동시에 멈추는 것을 나는 보았다. 오후 양가의 비공개 회의가 잡혔다. 장소는 강가그룹 본관 27층. 유리창 너머 강이 굽이쳐 흐르고 테이블 위엔 익숙한 물병과 정갈한 다가가 놓여 있었다. 회의의 시작은 성명서 낭독으로 포장되었지만 본질은 압박이었다. 부회장은 우리에게 말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 나는 답했다. 본인이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미간을 좁히며 웃었다. 젊은 사람들은 이상을 사랑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사실을 더 사랑합니다. 그의 뒤쪽 벽면에 걸린 오래된 액자 속 창업주의 사진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에서 피로를 보았다. 권력은 결국 피곤해진다. 피곤한 권력은 더 거친 방법으로 젊은 합의를 깨려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는 효율적이어야 했다. 우리는 회의 중간 쉬는 시간에 보안실장과 따로 만났다. 실장은 샹들리에 상단 작업 내역의 원장 파일을 보여주었다. 작업 승인란엔 내부 긴급점검 도장이 찍혀 있었고 요청자 이름은 이니셜로만 적혔다. 나는 요청자의 휴대폰 마지막 자리 숫자를 확인했다. 내 전화기엔 밤마다 문자를 보낸 그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 익명은 더 이상 익명이 아니었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답은 곧 왔다. 27층 동쪽 복도. 우리는 동시에 일어났다. 동쪽 복도 창가 끝에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눈을 마주치자 말했다. 나는 당신 편도 그들 편도 아니다. 단지 기록의 편이다. 그의 손엔 USB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엔 지난 일주일간의 내부 메신저 캡처와 작업 명령이 정리돼 있었다. USB를 열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교환 결혼을 마지막 퍼즐로 만든 것은 단순한 합작이 아니라 두 가문의 자금줄을 하나로 묶어 특정 인물에게 권력을 몰아주기 위한 장치였다. 그 특정 인물은 부회장의 장자로 교환을 무너뜨리면 그에게 조정 능력이라는 서사가 붙는다. 반대로 우리가 성공하면 서사는 우리에게 옮겨온다. 권력은 이야기에서 태어나고 기록으로 자란다. 우리는 이야기와 기록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저녁 우리는 호텔 예식홀을 다시 열었다. 샹들리에는 고정되었고 조명은 낮춰졌다. 객석엔 가족과 일부 임원, 그리고 우리가 초대한 기자 2명이 앉아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무대에 올랐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다시 서약합니다. 네 사람의 목소리가 차례로 이어졌다. 서약이 끝나자 박수가 났다.
박수엔 이해와 놀람, 두려움과 해방이 섞여 있었다. 그때 뒷문이 열리며 부회장이 들어왔다. 그는 기자를 향해 손짓했지만 보안실장이 앞을 막아세웠다. 출입은 사전 등록자만 가능합니다. 오늘 규칙은 우리 편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우리는 홀 한가운데 원을 그렸다. 네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한 박자 쉬었다. 이제 뭐가 남았지? 도연이 물었다. 나는 답했다. 생활. 현우가 웃었다. 속도와 안정이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겠네. 민서는 내 어깨에 턱을 얹으며 중얼거렸다. 오늘의 사진 다 인화하자. 사진은 기억의 장치이자 약속의 영수증이다. 우리는 포토부스 앞에 섰다. 셔터가 3번, 정확히 3번 울렸다. 첫 장은 어색했고 둘째 장은 진지했고 셋째 장은 웃었다. 그 셋을 합치면 우리의 오늘이 된다. 내가 셔터음을 저장하는 동안 어제의 두려움이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서늘했다. 버려진 꽃잎이 바닥에서 반짝였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적었다. 합의는 사랑의 기술이다. 그 기술은 느리지만 한 번 몸에 익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익명 번호가 다시 왔다. 클라우드 두 곳 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수량이 아니라 방향의 밤이었다. 우리는 같은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또렷이. 다음날 새벽 첫 기사들이 떴다. 두 가문 전례 없는 교환 서약. 사진 속 우리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우리는 미리 합의한 대로 각자의 회사로 출근했다. 일상을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방패였다. 이메일하면 축하와 경고가 동시에 쌓였다. 축하는 짧았고 경고는 길었다. 길게 쓴 경고일수록 근거는 빈약했다. 나는 차분히 답장을 썼다. 우리는 동의와 기록을 따릅니다. 문장은 간단할수록 단단했다. 오전 10시 부회장 측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혼인 무효소송,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 경고. 현우는 즉시 법무팀과 컨퍼런스콜을 열어 반박 근거를 정리했다. 도연은 PR팀과 메시지 지침을 만들었다. 민서는 우리 네 사람의 공동 명의로 합의서 전문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동의했다. 우리는 문서에서 개인정보를 가리고 핵심 문장들을 강조색으로 표시했다. 공개 직후 기사 댓글의 톤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멋있다와 무모하다가 서로 비슷한 비율로 등장했다. 나는 그 비율이 마음에 들었다. 위험을 제거하기보다 위험을 관리하기로 한 선택의 결과였으니까. 점심 무렵 부회장의 장자가 내부 메시지를 올렸다.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는 샹들리의 사고와 대기실 훼손을 부인했다. 대신 현장 혼선이라는 단어로 책임을 희석했다. 그러나 우리가 확보한 USB 속 자료는 단어의 옆구리를 찔렀다. 작업 지시의 시각, 위치, 수행자 코드. 민서는 차분히 타임라인을 시각화했다. 빨강은 지시, 파랑은 실행, 회색은 은폐 시도. 도표를 본 현우가 말했다. 이건 우연의 노래가 아니야. 합창이야. 합창은 지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오후 회의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직접 고발이 아니라 내부 감사 요구로 시작하자. 법과 절차를 이용하면 보복 프레임을 피할 수 있었다. 동시에 기자들에게 안전 프로토콜 개선 제안서를 배포했다. 우리는 공격 대신 설계를 제안했다. 공격은 빠르지만 설계는 오래간다. 그날 저녁 양가 일부 어른들이 영상통화로 우리를 불러냈다. 그들은 오랜 미덕을 말했다. 인내, 순리, 체면. 나는 대답했다. 오늘의 미덕은 투명입니다. 노인의 한숨이 스피커를 타고 방 안에 퍼졌다. 나는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설명했다. 투명은 불손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안전입니다. 말끝이 떨어지자 이상하게도 방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밤 보안실장이 연락해왔다. 요청자 이니셜의 원문을 찾았다. 그는 사진을 보냈다. 이니셜의 모양은 장자의 이름과 일치했다. 그리고 승인 하단엔 가문 보호라는 손글씨가 달려 있었다. 우리는 네 사람이 라운지에 모여 사진을 돌려봤다. 감정이 뒤섞였지만 울지 않았다. 울음은 때때로 상대를 지워버린다. 우리는 지우는 대신 남기려 했다. 기록은 남기기 위해 있고 사랑은 남겨야 비로소 사랑이 된다. 자정이 가까워질 때 나는 창가에 서서 강을 보았다. 어젯밤과 같은 강, 그러나 다른 흐름.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내부 감사 착수 공지. 동시에 PR팀이 올린 제안서가 확산되고 있었다. 댓글 속 한 문장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이들의 서약은 누군가의 왕관을 가볍게 한다. 왕관이 가벼워지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 있다.
목을 조르던 무게에서 해방되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의 결론 교환 신부 게임은 더 이상 게임이 아니다. 이건 다음 세대의 매뉴얼이 될 것이다. 서약 기록 설계. 세 단어를 나는 다시 노트에 적었다. 다음 날을 준비하며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현우는 부모님 댁에 들르겠다고 했다. 그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맞다. 짧았지만 울컥했다. 나는 울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다음 주 식사 자리를 잡았다. 하비는 식탁에서 잘한다. 도연은 회사로 복귀해 보안 교육을 재설계했다. 사고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다. 속도의 사람에게서 나온 문장이라 더 설득력 있었다. 민서는 공유 캘린더를 만들고 각자의 휴식 시간을 먼저 채웠다. 버티려면 쉬어야 해. 다정은 전술이다. 우리를 먼저 지키는 전술. 밤과 아침 사이 메시지가 왔다. 내일 오후 창업주 흉상 앞 기자회견. 익명 발신. 우리는 망설였다. 상징은 강력하지만 오해도 빠르다. 나는 제안했다. 상징의 그림자를 쓰자. 흉상 앞이 아니라 뒤 작은 회의실에서 안전 프로토콜 시연을 하자. 기자들은 상징을 보러 오지만 떠날 땐 설계를 가져가게. 모두 동의했고 역할을 나눴다. 나는 시나리오, 현우는 리스크 체크리스트, 도연은 기술 데모, 민서는 동선. 새벽 3시 리허설이 끝났다. 긴 의자에 앉아 신발을 벗었다. 발등에 베일 자국이 달빛에 은색으로 빛났다. 나는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눌러 지워봤다.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다. 그러나 희미해졌다. 상처도 습관도 권력도 그렇게 사라진다. 우리는 사라짐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방향을 지키기로 했다. 방향은 느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내일 우리는 더 선명해질 것이다. 증거도 합의도 생활도. 기자들이 모인 작은 회의실, 우리는 안전 프로토콜 시연으로 시작했다. 조명 하중 분산 설계, 비상벨 이중화, 출입 로그 자동 백업. 기술은 냉정했고 우리의 말은 간결했다. 끝에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 기자가 물었다. 왜 굳이 교환 서약이었습니까? 나는 답했다. 교환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자유의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고 실패하면 우리 책임, 성공해도 우리 책임이었죠. 그때 문이 열렸다. 부회장의 장자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는 손을 들고 말했다. 나는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최선은 기록으로 증명합시다. 현우가 USB를 내밀었다. 내부 메신저와 작업 명령, 시간표. 기자들의 팬촉이 분주해졌다. 발표가 끝나고 나자 장자는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왔다.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는 샹들리에 검과 대기실 훼손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허락했다고. 허락은 종종 지시보다 교묘하다. 우리는 그 차이를 기록에 남기기로 했다. 법과 절차의 언어로. 민서는 장자의 말을 받아 적으며 물었다. 앞으로는? 그는 대답했다. 물러서겠다. 나는 그 대답이 면죄부가 아니라 출발선이 되도록 후속 절차와 일정표를 제시했다. 합의는 말에서 끝나지 않았다. 합의는 시간표에서 살아난다. 그날 밤 우리는 네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았다. 화려하지 않은 집밥. 김이 서리고 국물이 팔팔 끓었다. 식탁 위엔 오늘의 기사 스크랩과 내일의 일정표가 함께 놓여 있었다.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결혼 같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고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속도는 줄일 수 있어. 대신 정확도를 올리자. 나는 잔을 들어 올렸다. 정확도의 건배. 유리의 맑은 소리가 났다. 유리는 부서지기 쉬우나 맑기 때문에 사람을 모은다. 밤늦게 나와 민서는 베란다에서 바람을 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처음에 그 말 농담이었어? 내가 물었다. 민서는 웃었다. 절반은. 우리는 서로의 베일 흉터를 보여주었다. 옅어지고 있었지만 흔적은 분명했다. 흔적은 우리가 남긴 발자국이었고 앞으로의 길잡이였다. 나는 말했다. 우리는 오늘 패턴을 바꿨어. 민서가 대답했다. 그래, 다음 사람들은 덜 다치겠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침묵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었다. 며칠 뒤 내부 감사 중간 결과가 나왔다. 작업 승인 과정의 중대한 절차 위반, 안전 프로토콜 무력화 시도가 공식화되었다. 장자는 책임을 인정하고 직무에서 물러났다. 부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오래 걸린 한마디였다. 미안함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우리는 후속 조치를 확인했다. 안전 예산 확대, 외부 감사 도입, 서약 제도화. 교환 신부 게임에서 시작된 우리의 문장이 제도 문장으로 옮겨가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다. 이번엔 울어도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잠깐 울었다. 울음은 기록을 흐리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작은 사진전을 열었다. 포토부스에 3장, 단상 위 서약에 1장, 회의실에 시연 1장. 사진 아래엔 짧은 설명을 붙였다. 동해 시작 기록.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나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누군가가 다가와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내 딸 결혼식이 더 안전해지겠네요. 나는 웃었다. 우리도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밤이 깊어졌다. 우리는 불을 끄고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사진 속 미소가 오래 남았다. 그 미소는 약속의 형태였다. 그리고 약속은 다음 날을 만든다. 그러니 우리는 내일도 같은 말을 반복할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자유의지에 서명한다. 그 문장이 우리의 생활을 지킬 것이다. 몇 달이 흐른 뒤 우리는 4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다. 현우는 보수적인 펀드를 설득해 안전공시 지표를 도입했고, 도연은 제품 런칭마다 리스크 리허설을 표준화했다. 민서는 결혼산업협회에 동의 체크리스트를 제안해 시범 도입을 이끌었다. 나는 도시의 여러 호를 돌며 안전 컨설팅을 맡았다. 우리는 가끔 모였다. 모이면 그날의 작은 실패와 작은 승리를 나눴다. 작은 것들이 길을 만든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한겨울 첫눈이 온 밤 우리는 다시 포토부스 앞에 섰다. 셔터가 3번 울렸다. 첫 장은 장갑을 낀 손, 둘째 장은 서로의 어깨, 셋째 장은 카메라 밖을 보는 시선. 사진 밑에 우리는 또 한 줄을 붙였다. 생활설계연대. 3단어가 가볍게 그러나 단단하게 붙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노트에 적었다. 우리가 바꾼 것은 상대가 아니라 구조다. 구조가 바뀌면 사람은 덜 다친다. 창밖 가로등이 번져 별처럼 보였다. 별은 여전히 셀 수 많았지만 이제는 굳이 세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방향을 알고 있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노트를 덮으며 나는 속으로 반복했다. 동의, 기록, 설계, 그리고 생활. 4단어가 내 안에서 하나의 호흡이 되었다. 내일도 우리는 그 호흡으로 시작할 것이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